세종시에 사는 한호준 씨. 중고거래를 한 지 10년째 되는데요. 얼마 전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그 발송을 미루다가 이제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더치트라는 이제 저희 그 사기 전문 이런 잡아주는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경찰서에도 이제 의뢰를 넣겠다고 하니까 돈은 돌려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4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24조 원으로 급격히 늘었는데요. 문제는 사기 피해 건수가 2017년 6만 7천여 건에서 지난해 8만 4천여 건이나 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사기 피해액이 2020년에 897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기 유형도 다양한데요.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에 경계하셔야 되고요. 직거래 하자고 해놓고 자꾸 뭐 장소가 멀다, 시간이 안 맞다 이러면서 계좌이체로 유도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중고거래 플랫폼 내부 메신저가 아닌 별도 메신저로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결제 과정 중 발생하는 수수료를 핑계로 재송금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사기 우려가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직거래 전에 미리 선입금을 하겠다고 하면 제3자가 벌이는 사기 수법인 만큼 조심해야 하는데요. 사기꾼 C가 물품 판매자인 A의 정보와 물품 이미지를 이용해 구매자 B에게 판매자인 것처럼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를 모른 구매자가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지만 물품은 사기꾼에게 가버리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사기 신고를 하게 돼 엉뚱하게 판매자가 범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사기 행각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결제 사이트라면서 유알렛을 보내가지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를 해서 개인정보를 털고 탈취한 개인정보로 다시 제2의 범행에 사용하는. 취재진이 피해 사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게시글을 올리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냉장고를 사기 위해 중고거래 채팅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플랫폼 외부 채팅 앱으로 유도한 사기꾼에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럼 안심결제창을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입금을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걸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기존 했던 그 안심결제창이랑 똑같은 거예요. 의심 없이 입금을 딱 했는데 당하셨던 금액은 얼마나? 저는 45만 원이요.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방법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앱인 사이버캅.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를 입력하면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번호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와 중고거래 플랫폼이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하는 플랫폼부터 24시간 사기 모니터링을 운영해 비매너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곳도 있고 사기가 우려되는 게시글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차단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시장 안에서 찾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 피해를 봤다면 거래 대상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게시글과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곧바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교환해 자원순환에 도움을 주는 한편 자칫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중고거래. 거래에 앞서 세심한 주의와 함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도영입니다.